이번엔 사회 분야 기사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. 판결이 하나 나왔는데요. 요 내용 좀 여러 가지 좀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아내 외도로 낳은 혼외자, 남편의 법적 친자로 봐야 한다.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자, 이 제목만 보면요,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이 좀 생략이 돼 있어서 이게 무슨 소린가 이렇게 싶기도 합니다. 일단 보시면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, 부부관계 장기간 유지 인정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여기 보면 이 문제 사안에는요 아들이 2명이 등장을 했는데요, 자녀가 둘이 등장합니다. 첫 번째 자녀, 두 번째 자녀. 첫 번째 자녀는요 인공수정을 통해서, 그러니까 다른 사람 타인의 어떤 정자를 받아서 아이를 낳은 거거든요. 그리고 남편이 동의를 했고요. 그런데 두 번째 자녀는요, 혼외 자녀입니다. 그러니까 남편과도 관계가 없고 이제 혼외 자녀로 중간에 태어난 거예요. 근데 이제 두 자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태어났는데 이혼 소송이 벌어지면서 남편 쪽에서 이거 친자 아니라는 걸 확인해달라 이렇게 소송이 들어간 거죠. 이제 그 내용에 대한 판결입니다. 관련 기사 더 있습니다. 보시죠. 여기 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. 남편 동의했다면 남의 정자로 인공수정한 자녀도 친자다. 일단 요거는 첫 번째 자녀에 대한 얘기입니다. 대법원 남편 친생 부인 소송 각하했다. 요 제목의 부분 첫 번째 자녀에 대한 설명. 그리고 두 번째 자녀에 대한 설명은 이렇습니다. 아내가 혼외 관계로 낳은 자식도 상당 기간 이의 제기 안 했기 때문에 친자로 봐야 된다. 이렇게 판결이 나왔습니다. 좀 어렵죠. 그래서 유대인 변호사. 네. 일단 이 판결 내용 그리고 취지 좀 설명해 주세요. 일단은 혼인 중에 태어난 그 자녀 같은 경우에는 친생자 추정의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. 예. 다시 말하면 부부간의 그 혼인 중에 동거하는 기간에 임신이 되었다면 그 자식은 당연히 내 자식이라고 봐야 된다는 원칙인데요. 예. 이 원칙에 대한 예외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예. 동거하지 않는 기간, 별거 기간이라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떨어져 산 기간이 좀 오래되거나 그럴 때는 인정 안 해준다는 거예요. 친생자 예외를 두는데 그러면 이 지금 방금 봤던 그 남의 정자로 인공수정한 자녀와 그다음에 외도로 낳은 혼외자의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를 친생자 추정이 될 것으로 보일 것이냐에 관련된 판단이었는데 어쨌든 인공수정도 그 동거하는 기간 동안에 인공수정이 이루어졌었고 혼외자에 관련돼서도 어쨌든 오래 직접 길렀기 때문에 친생자로 볼 수 있다라는 그런 판결의 주가 된 내용입니다.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약간 이제 거기에 이게 뭐지라는 거를, 그러니까 자녀가 둘이잖아요. 근데 첫 번째 자녀는 그래요. 이게 뭐 인공수정이니까. 근데 그 동의를 했단 말이에요. 남편이 동의했으니까 그건 그럴 수 있다. 그런데 혼외 관계로 자녀가 태어났는데 그 부분까지 이번에 친자로 인정된다. 이 부분은 일단 조대진 변호사부터 설명해 주시죠. 일단 혼외 관계로 태어났으면 혼외자라는 걸 인지를 했으면 2년 안에 시간 시점부터 2년 안에 친생 부인의 그 소송을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. 법률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? 네. 근데 2년이 지나 버리면 그 혼외자도 자기 아버지나 자기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게 된다.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인정한 거다. 네.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간을 넘어서 버린 상태에서의 가정의 유지가 더 중요한 것이지 이 사람의 진짜 유전자의 그 성향을 판단을 해서 유전자별로 가족의 구성원을 깨는 것 자체는 그 민법의 그 원래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판결입니다. 이규환 변호사. 일반적으로 그 친생자라는 말 속에 상식적으로 친생이라는 말은 유전자적으로 자식을 말하는 거 아니냐. 이 상식이 일반인들이 있는 거예요. 근데 법은 그렇지 않다는 뜻입니다. 원래 친자라고 한 친생자라는 것은 생물학적 의미의 자식은 아니다 라는 것이 법의 취지라는 겁니다.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법이 생긴 게 과거에 60년대 70년대 이때 법이 최초 이 조항이 생겼는데 그때는 DNA라는 게 있을 수가 없었어요. 그런데 혼인관계 중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저희가 부모분들이 다 자기 자식이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게 되면 자식을 밝혀야 되는데 그때 DNA라는 게 명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로 판단하겠습니까? 그 당시에 혼인 중에 낳았느냐 안 낳았느냐 그러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혼인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동거하지 않았다. 동거하지 않은 예를 들어서 뭐 유학을 갔다든지 남편이 이럴 경우에는 친생 추인을 부인하는 그런 판례가 형성이 됐던 거예요. 근데 그 이후에 DNA 발전에 의해서 과학기술의 발전이 있었던 거죠. 과학기술 발전이 계속 있었던 거죠. 그런데 그 당시에 혼인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둘이 동거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물학적 친생자가 아닌 것들이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이 조항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문제가 발생이 되게 나온 겁니다. 그렇지만 현재의 판례는 과거의 기준에 맞게 동거 중
만 아니라면 동거중만 아니면 친생자가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라는 이유 자체는 법적 안전성 때문에 왜냐하면 그 당시에 태어난 아기들을 예. 이렇게 다양한 경로로 다 아니라고 부인하게 되면 예. 법적 안전성이 깨지고 예. 그 당시에 가정의 유지 어쨌든 간에 몇 년 그 친생 생물학적인 의미에서 자식은 아니지만 예. 계속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해가지고 자식관 친자관계를 유지해왔던 그 가족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 대법원 판결이 나오게 된 겁니다. 그러니까 기존에 이게 판례가 유지했다는 게 그런 취지군요. 그러니까 혈육이란 부분보다도 가족 유지란 부분에 무게를 둬서 이번에 판결이 났는데 기존 판례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유지했다 이런 의미가 좀 있습니다. 굉장히 주목을 끄는 판결이었어요. 자, 다음 기사 넘어가겠습니다. 담배 얘기입니다. 정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강력 공고를 했습니다. 국내외에서 폐 손상 그리고 사망이 잇따르자 청소년은 즉시 중단을 경고했습니다. 그리고 유해성 발견될 땐 판매 금지할 것이다. 일단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인식을 깔고 있습니다. 다음 기사 하나 더 보시죠. 여기 보시면요. 이게 요 기사가 아니라 담배 기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. 예. 여기 있습니다. 가습기 살균제 비급 반복될라 정부 서둘러 초강력 규제 고피다. 그러니까 정부가 과거에 어떤 다른 이렇게 문제된 사안이 있는데 이런 걸 좀 염두에 두는 거 아니냐는 거죠. 계속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나오고 있다. 청소년 사용률 급속도로 증가 속 미국에 이어 국내도 의심 환자가 발생했다. 현재는 위해성 확인돼야 판매 금지가 가능한데 수익 검사 강화, 판촉 감시 등에 그치고 있다. 그러나 제조사들은요. 논란 성분 없다면서 또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아마 또 이것도 다툼이 있겠죠. 제조사 측에서는 이거 뭐가 확인된 거 아닌데 왜 그러느냐 해서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. 아무튼 지금 상황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.